네, 안녕하십니까. 노은벽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래에서 가끔 듣는 질문인데요. 환자들이 좀 안타까워 하기도 하고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협착증이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디스크가 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협착증이라고 그러던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디스크가 맞나요? 협착증이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듣게 됩니다. 대부분은 잘 낫지 않아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 병이 서로 다른 병인지 아니면은 같은 병을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의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같은 병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왕왕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두 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치료는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척추는 5개의 요추로 이루어져 있고, 척추와 척추 사이는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물렁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간판의 문제가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 병이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허리와 허리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탈출하는 걸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이랑 협착증이랑 이제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는 디스크륜 안에 디스크 핵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데, 파열이 되게 되면 이 륜을 뚫고 디스크 수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은 허리의 수액이 튀어나가면서, 정상인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증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리가 저리고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데,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그거와 약간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관절의 퇴행성 변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의 비후, 그리고 신경관의 협착, 여기서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압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거나 또는 어떤 게 더 우세하게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탈출증은 작은 형님이라고 보면 이 협착증은 큰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라는 질환이 나이가 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젊었을 때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나이가 더 들게 병원에 가게 되면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지금은 협착증이에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디스크라는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퇴행성 변화를 거치게 되면서 이것은 협착증으로 진행을 서서히 하게 됩니다. 디스크를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나중에 협착증이라는 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협착증의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디스크의 압박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이 환자를 디스크라고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두 질환 다 신경의 자극에 의한 질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여러 개의 혼란에 빠져 있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건 치료죠. 치료. 잘 치료받고 안 아프게 잘 지내고 재발이 없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혼돈의 이 카오스에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는 신경이 자극받아서 아픈 것이다. 그래서 이 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먹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고 치료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에 의한 자극 증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서 엉덩이의 좌골신경에서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자극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게 협착증과 디스크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완전히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결국 허리의 문제로 인해서 엉덩이, 허벅지, 오금, 종아리, 발까지 아픈 병이 이 협착증과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왜? 둘 다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나는 신경이 자극받는 병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허리에서. 원인은 디스크나 또는 여러 가지 퇴행성 원인에 의한
관절의 협착, 신경의 협착, 신경관의 협착, 황색인대의 비후 등이 이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는 신경의 정상화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어떤 자세든 신경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약을 먹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운동을 하고, 또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사를 맞고,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엑스레이로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랑 MRI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허리의 커브와 디스크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왼쪽에 보이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디스크의 파열, 급성 파열이 있기 때문에 증상은 디스크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협착증, 디스크, 소견들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4번, 5번 디스크에 탈출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과 엑스레이와 MRI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질병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환자는 협착증이라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MRI가 있어야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좀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MRI 사진입니다. 4번과 5번의 디스크에서 디스크의 간격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환자에서 협착이 가장 심한 부분은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의 탈출, 그리고 황색인대의 비후가 있어서 4번, 5번의 협착증이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환자의 경우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많이 돌출되어 있어서 이 환자를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4번과 5번 사이에 황색인대의 비후로 인한 협착증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지만 어떤 환자는 선생님이 디스크에 집중을 함에 따라서 환자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협착증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의아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협착증인데 디스크 치료를 하고 있었나? 디스크인데 협착증 치료를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와 협착증은 둘 다 신경에 관한 병이기 때문에 신경의 정상화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는 약물이나 운동 또한 디스크 환자나 협착증 환자나 비슷하게 신경의 안정화나 정상화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똑같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게 없는지, 그리고 엑스레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MRI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갑자기 악화됐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디스크와 협착증은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어떤 김장이나 장거리 운전 또는 격렬한 운동 또는 어려운 업무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걸 어떻게 중재하여서 그런 자극을 줄여줄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방법, 어떤 운동, 어떤 자세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지를 꼭 한번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